중장년과 노년 여성들에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외로움으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독립, 사회적 역할의 축소 등이 외로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오래전 외로움을 고혈압, 비만, 흡연과 같은 건강 위험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외로움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며 수면과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중년 이후 여성들은 사회적 편견과 이중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와 보고서에는 잡히지 않는 숨어있는 외로움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대 여성의 40% 이상이 가족과 함께 지내도 외롭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독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거 상황에서도 정서적 고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 돌봄 셀프-케어를 강조합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관리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위로의 기제라고 부릅니다. 자기 위로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외로움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기록하고 분석한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외로움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는 통계와 수많은 사례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더 많은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외로움과 자기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성들이 실천해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기록은 심리학, 사회학, 의학 전반에 걸쳐 꾸준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2018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3%가 자주 혹은 항상 외롭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60대 이상 여성의 약 37%가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외로움이 지속될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29% 증가시키고 우울증 발생 위험을 64%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외로움은 심리적 불편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요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해답은 외부에서만 찾을 수 없다고요. 바로 자기 돌봄 셀프-케어의 핵심입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학문적으로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분류됩니다. 2015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자기 돌봄 루틴을 실천한 중년 여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개월 후 우울 점수가 35%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는 42% 상승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기 돌봄의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하루 10분 이상 의도적으로 확보한 그룹은 불안과 스트레스 점수가 평균 28% 낮았습니다. 즉, 외부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내부 태도 변화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자기 돌봄의 행위가 반드시 남들과 공유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은밀하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야말로 외로움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기록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편견이 자기 돌봄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엄마이자 아내로서 희생해야 한다. 나이 든 여성은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말들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여성들에게 깊이 각인된 규범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다릅니다. 스웨덴 고령화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58%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경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40%는 자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얻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자기 돌봄의 한 방식으로서 자위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나를 위해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데이터는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신체 건강 지표와 정신적 안정감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록된 수치이자 검증된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와 자위는 오랫동안 공적인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의학, 사회학, 심리학의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은 침묵 속에 놓였고 그들의 경험은 연구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머물렀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여성의 자위는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여성이 스스로 욕구를 해소하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불임에 이를 수 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편견이었지만 사회적 통념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여성의 성적 욕구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성과학자 알프레드 킨제이는 수천 명의 여성들을 조사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자위를 한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상황은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0년 한국가족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68%가 성적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70% 이상은 자위 경험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개인의 비밀을 넘어 사회적 침묵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편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 나이 든 여성은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말들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개인에게 내면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거나 숨긴 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된 낙인이라 부릅니다. 내면화된 낙인은 자기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과 불안을 높이며 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또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국립성의학연구소의 조사에서 60대 여성의 55%, 70대 여성의 40%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경험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상당수는 자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수면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나이가 들면 욕구가 사라진다는 오래된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자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적 시선은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자유를 억누르면 혈류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하고 불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며 심리적 불안정이 커집니다. 반대로 자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여성들은 우울 점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록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는 여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더 개방적이고 대화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자기 이해는 곧 관계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여성의 욕구를 금기시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숨겨야 한다고 느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록과 데이터는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건강한 현상이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욕구는 사라진다라는 오래된 믿음을 깨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욕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욕구 자체가 끝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록과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진행한 연구에서 55세에서 74세 여성 중 54%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31%는 자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족을 얻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폐경 욕구의 종말이라는 통념을 강하게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진은 폐경 이후 여성들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여전히 일정 수준 분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성적 욕구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즉, 폐경은 생리적 변화일 뿐 욕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성의학회가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47%가 성적 욕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35%는 자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치가 소수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수의 여성들이 나이를 넘어 욕구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편견은 오랫동안 이 사실을 가려왔습니다. 나이 든 여성에게 욕구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나이에는 이미 끝난 이야기다. 이런 인식은 실제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문화적 억압 효과라 설명합니다. 즉, 욕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숨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욕구는 단순한 본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건강과 직결된 신호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중 성적 욕구를 꾸준히 경험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리적 안정감 지표가 평균 22% 높았습니다. 또한 불면, 우울, 불안 지표는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욕구를 존중하는 태도가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자위의 활용입니다. 파트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위를 통해 욕구를 존중하는 여성들은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런던 성건강연구소 조사에서는 주 1회 이상 자위를 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평균 19% 높았습니다. 또한 통증과 긴장 완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욕구는 나이와 무관하게 지속되며 자위를 통해 존중받을 때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욕구가 남아있는가? 가 아니라 그 욕구를 어떻게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관계 속에서 조율할 것인가? 로 옮겨가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욕구가 어떻게 다르게 흐르는지, 부부관계에서 왜 간극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지를 연구와 데이터 기록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기 돌봄 셀프-케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 보고서에서 자기 돌봄은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필수 항목으로 기록됩니다. 1. 규칙적인 루틴의 형성. 자기 돌봄의 첫 단계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는 루틴을 가진 중년 여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27% 낮았고 우울 증상이 31% 감소했습니다. 루틴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 것, 짧은 명상 혹은 일기 쓰기 같은 단순한 활동도 자기 돌봄의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2. 자위를 통한 자기 이해. 여러 연구들은 자위를 자기 돌봄의 한 형태로 분류합니다. 스웨덴 고령화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 중 정기적으로 자위를 실천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2% 높았고 불면과 스트레스 지표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의는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몸의 감각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위로 셀프-수딩의 한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3. 환경 조성. 미국 심리학회 APA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공간, 은은한 조명, 음악, 아로마 향 같은 요소들은 신체적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몰입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자기 돌봄의 시간은 특별한 의식처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자의를 포함한 모든 자기 돌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4. 신체적 건강과의 연결. 자의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풀며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주 12회 자의를 실천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자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운동과 유사한 건강 효과를 가진다는 기록입니다. 5. 심리적 안정 효과.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자료에 따르면 자의를 포함한 자기 돌봄 활동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기분이 개선되고 우울 점수가 평균 25% 감소하며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 도구 활용의 가능성. 최근 시장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성건강 관련 제품 구매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022년 구매율은 63%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기 돌봄의 확장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도구의 활용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으며 그 또한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모든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성일수록 외로움 지표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와 조사로 축적된 기록입니다. 자의가 단순한 자기 돌봄을 넘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어떤 과학적 효과를 주는지를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의와 자기 돌봄은 오랫동안 금기시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와 기록은 분명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돌봄, 특히 자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여성들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서 뚜렷한 이점을 얻는다. 1. 신체적 건강 효과. 영국 왕립의학저널에 실린 2017년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의를 한 60대 여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1% 낮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면역력 지표가 높아지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심장이 규칙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2. 정신적 안정 효과.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조사에 따르면 자의를 실천한 여성들은 불면증이 33% 완화되었고 우울 점수는 27% 낮아졌습니다. 이는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설명됩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주고 멜라토닌은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즉, 자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약물처럼 작동합니다. 3. 자기 존중감 회복. 심리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록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돌보는 여성일수록 자존감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 더 개방적이며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기분이 아니라 수많은 조사에서 반복 확인된 결과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고 응답한 여성 그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4% 높게 나타났습니다. 4. 사회적 함의. 중요한 점은 이것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돌봄과 자유의 긍정적 수용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작은 용기의 의미. 모든 변화는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 5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스스로를 존중하는 작은 행동, 그것이 쌓여 삶을 바꿉니다. 외로움은 줄어들고 불안은 가벼워지며 삶은 새로운 활력을 찾습니다. 기록과 데이터는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생존과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요. 6.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외로움은 노년 여성에게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 자기 돌봄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지킨다는 점, 나이가 들어도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자유를 통해 존중될 수 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들, 이 모든 기록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작은 용기, 자기 돌봄이 곧 건강한 삶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 이 기록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 주시길 권합니다. 더 많은 기록과 사실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